검찰이 국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조직과 국민은 모여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 처리 대상입니까? 검찰을 위한 검찰 제국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 바로 이 경찰국 신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발언 두 분과 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올랐다고 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뜻과 의사를 물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14만 경찰을 자기의 손발처럼 부리겠다는 경찰을 권력의 신여로 만드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국 설치 문제는 대통령 시행령이 아니라 정보조직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무시한 아나무인적인 처사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을 정권의 손발이 되도록 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국민 전쟁 선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경찰국 설치 문제를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면서 또한 민주당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시 돌입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 간보기만 하지 말고 14만 경찰이 이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지지 입법 청원에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69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간보기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들에게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싸움, 더욱더 경찰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권력의 신여로서 자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저는 사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정권의 통제가 아닌 시민 통제를 통해서 민주적인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 또한 한다면은 저는 이번에 14만 경찰들의 이 투쟁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들도 14만 경찰들의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각 부처에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 온 나라를 공안 통치, 사정 정치로 몰아넣고 있는 이 정권이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7월 26일 오전 한독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등을 확대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또한 문제이지만 불용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 처장이 있는 법책처 심사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입법 예고도 단 4일, 휴일 2일을 제외하면 2일만으로 진행한 채로 급하게 강행 처리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각계의 우려와 반론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려는 목적 외에 무슨 의도가 있을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법에 따라 국정도 운영하고 외교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에 따라 운영하는 국정 운영이 이런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합니까? 대통령의 의지와 말이 법인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처럼 시민 주권이 실종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가 오로지 사정권을 장악해 공권력으로 반대 세력을 위협하고 국민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만 함으로써 공포정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 위해 경찰들이 개최했거나 개최하려고 하는 회의에 대해 대기발령, 징계, 사법처리 운운하며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검찰이 국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조직과 국민은 모여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은 사법처리 대상입니까? 검찰을 위한 검찰 제국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 바로 이 경찰국 신설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국정 운영이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지지율을 낮출 것입니다. 이는 이 정권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되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엉터리 시행령 공포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국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고합니다. 당장 경찰국 설치, 철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경찰국 추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하라.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기문란이라 엄포를 놓고 주무장관은 하나회 쿠데타에 빗대며 이것을 맹비난하고 핵심 인사에 대한 징계를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용과 절차 모두 위법 논란과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단 4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쳐 강행하려 하고 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만 강화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이나 수사에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해줄 것이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의혹이 일자 브레인스토밍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가볍게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으로 사람이 죽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의 교훈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잊었는가? 이로 인해 그 후 법으로도 시위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은 금지되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법으로도 금지된 경찰 특공대 투입을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이것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 시위 현장에 강경 진압이 주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물가 경제위기 시대 민생고를 호소하는 대중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고 굴욕외교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경찰국 신설은 무능한 정권에 분노한 대중들이 거리 진출했을 때
이것을 강경 진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단합하려는 것이며 독재 정권 시대, 공안 통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엄중히 경고한다. 이것은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반드시 사퇴함이 마땅하다. 2022년 7월 28일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예, 감사합니다. 오늘